최근 3년간 이 종목의 월봉 차트를 살펴보면 과거 2022년 초와 2023년 중반에 각각 큰 폭의 상승과 하락이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당시 상승 구간에서는 단기간에 급등세를 보이며 이전 고점을 돌파했으나 이내 시장 전반의 조정과 함께 빠르게 되돌림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가격은 과거 저점 대비 어느 정도 반등한 상태지만 전고점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지선은 이전 바닥을 형성했던 구간이며 저항선은 2024년 초 강하게 반등했던 레벨 근처로 추정됩니다. 이동평균선, SMA, 5, 10, 20, 60을 보면 장기선, 61선, 이 완만하게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단기선, 5일선, 과중기선, 10일, 21선 간 교차가 작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시점에는 상승세가 뚜렷했으나 곧바로 매물 압력에 부딪혀 반락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SMA 간 패턴은 지난 하락 직전의 모습과 일부 유사점을 보이지만 거래량을 통한 추세 전환 확인이 중요합니다. 거래량 측면에서는 월별 거래량이 2022년 말과 2024년 초에 급증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상승 국면에서 거래량이 뒷받침되면 단기 반등이 예상되지만 거래량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추세가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과거 상승 사례를 보면 충분한 거래량이 뒷받침될 때 주가 상승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도 거래량이 다시 증가하는지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의 차트를 보면 단기적으로는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세가 이어졌습니다. 현재 가격은 단기 지지선을 살짝 하회했다가 재진입을 시도하는 모습이며 저항선은 직전 고점 부근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충분히 동반되면 상승 전환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 거래량이 급감하면 조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5와 11선은 최근 근접해 있어 소규모 골든크로스 가능성이 제기되고 21선은 완만한 상승, 61선은 아직 우하향입니다. 만약 단기선이 중기선 이상을 위로 돌파한다면 긍정적인 시그널이나 61선과 만나는 구간에서 저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매수세 유입이 뚜렷해야 이러한 교차가 의미있게 작용할 것입니다. 거래량 측면에서는 이전 고점 돌파 시점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라 가격 상승에 대한 시장의 확신이 부족하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보면 거래량이 명확히 증가하기 전까지는 제한적인 등락을 보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나 3개월 안에 거래량이 증가한다면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기, 6개월로 볼 때는 시장 분위기에 따라 추가 상승이 가능하나 1년 정도의 장기 관점에서는 글로벌 시장 상황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조정 구간을 벗어날지 주목하고 중기적으로는 이동평균선 교차와 거래량 변화를 함께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지표만 놓고 보면 소폭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반등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SI 지표는 현재 50 내외로 중립권에 위치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는 과매수 70 이상, 도, 과매도 30 이하, 도 아닌 상태로 시장의 뚜렷한 방향성이 부족함을 시사합니다. 지난 14일간 RSI 흐름은 일정 범위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실제 주가도 횡보세가 이어졌습니다. 과거 유사한 RSI 수준 약 50에서 60대를 기록했을 때 주가는 단기 반등과 하락을 반복했는데 그 방향성은 시장 전체 흐름에 크게 위존했습니다. 예컨대 2023년 중순에 RSI가 55 부근에 머물렀을 때 이 종목은 며칠간 소폭 상승한 후 다시 하락 전환을 맞이한 바 있습니다. 현재 RSI가 중립권에서 횡보한다는 점은 곧바로 상승 모멘텀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지 않음을 의미하지만 하락 추세가 강하게 이어진다는 확신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RSI가 60 이상으로 빠르게 진입한다면 단기 매수세가 살아날 것이고 40 이하로 떨어진다면 하락 압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RSI가 극단적 구간으로 이동할 때의 주가 흐름을 주시하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의 K와 D는 최근 교차 신호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전 K가 D 위로 강하게 올라갔을 때 주가는 단기적인 반등을 보였지만 곧장 하락 전환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세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현재 스토캐스틱 수치는 50에서 60 사이 정도라고 가정해 볼 때 과매수 80 이상, 나 과매도 20 이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경고 신호는 아닌 상태입니다. 다만 이 지표가 민감하게 변동하기 때문에
K와 D가 재차 교차하면서 극단값으로 진입한다면 단기 추세 전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스토캐스틱이 20 이하로 급락한 뒤 빠르게 80 이상까지 치솟는 움직임이 나타나면 실제 주가도 단기간 큰 상승을 시현했습니다. 반대로 80을 초과한 상태에서 추가 상승이 제한되면 급락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지표가 과매수나 과매도 구간에 도달할 때의 매수 매도 타이밍을 더욱 엄밀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MACD 지표를 통해 T-로우 프라이스 그룹의 장단기 모멘텀을 살펴보면 최근 MACD와 신호선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수준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 30일 동안 교차가 발생했을 때 주가는 짧은 반등을 시도했으나 곧바로 매도세가 유입되어 상승폭이 제한되었습니다. 히스토그램 변화를 보면 양, 플러스, 영역과 영역을 자주 오가면서 추세 강도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양의 히스토그램이 길어지는 시점은 상승 추세 강화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현재는 그 폭이 미미해 추세 반전이 확정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히스토그램이 음의 영역으로 확장될 경우 하락 압력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장단기 관점에서 MACD 지표는 아직 뚜렷한 방향성보다 단기 변동성 증가 신호에 가깝습니다. 최근 수개월간 MACD가 골든크로스 후에도 힘있게 상승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이 지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선 거래량과 다른 보조지표의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T-로우 프라이스 그룹에 대한 투자자는 MACD가 안정적으로 양의 흐름을 유지하고 히스토그램이 강화되는 지점을 주시해야 보다 안정적인 상승 시그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볼린저 밴드를 살펴보면 현재 주가는 중심선 근방에서 움직이는 양상을 보입니다. 상단이나 하단을 뚫고 가는 강한 추세보다는 중립적인 상태에서 매수세와 매도세가 힘겨루기를 하는 중입니다. 이는 극단적 변동성보다 점진적 방향성을 시사합니다. 최근 20일간 밴드 폭을 추적하면 초기에 넓었다가 점차 좁아지는 흐름이 관찰됩니다. 이는 변동성이 서서히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밴드 폭이 좁아지면 이후 급등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세가 어느 쪽으로든 강하게 움직일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볼린저 밴드 상단을 강하게 돌파했을 때 단기 급등이 발생했으나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곧바로 되밀리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현재 주가가 중심선 주변에 머무르고 있고 밴드 폭도 줄어들고 있으므로 변동성 폭발 구간에서 방향성이 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점에서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확실한 돌파 여부를 확인한 뒤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관점에서 현재 주가는 50%와 61.8% 사이의 영역에 근접해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1차적인 조정 이후 반등이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를 의미하며 만약 61.8% 지점을 확실히 돌파한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50% 이하로 다시 밀려난다면 매도 압력이 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 50% 되돌림 수준에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저항을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 그 시점은 2023년 초로 추정됩니다. 당시에는 매수세가 충분치 않아 주가가 재차 하락했으나 이후 전체 시장 분위기에 힘입어 다시 반등했습니다. 이러한 반복 패턴이 확인된 만큼 지금도 피보나치 되돌림 수준에서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 목표가는 61.8% 지점 근방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강한 매수세가 형성될 경우 78.6%까지 열어둘 여지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피보나치 100% 수준인 과거 고점 부근이 최종 목표가가 될 수 있으나 현재 시장 변동성과 이 종목의 변동폭을 감안하면 중간 저항 돌파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OBV를 살펴보면 과거 특정 시점에서 OBV가 급등할 때 주가가 단기 상승 랠리를 이어갔던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OBV가 횡보하거나 하락세로 전환될 때는 주가 역시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인 사례가 많았습니다. 최근 OBV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매수세와 매도세가 잠시 균형을 잃은 상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VWAP 측면에서는 현재 가격이 VWAP 근처에서 움직인다고 가정할 때 시장 참가자들의 평균 매입 단가와 비슷한 수준에서 공방이 진행 중입니다. 가격이 VWAP 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매수 우위의 심리가 형성되지만 VWAP를 하회하게 되면 단기 매도세가 강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거래량은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이나 T-로우 프라이스 그룹처럼 종종 변동성이 커지는 종목에서는 단 한 번의 거래량 급등이 추세를 뒤바꿀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거래량이 급증한 직후 주가가 크게 출렁인 사례가 있으므로
거래량 변화를 지속적으로 체크하며 진입 청산 시점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ADX 지표가 20 이상일 때는 추세가 비교적 강하다는 의미이고 20 이하에서는 추세가 약해 횡보하거나 미세한 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ADX가 20 전후에서 움직였다면 뚜렷한 상승 또는 하락 추세가 형성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주요 구간에서 ADX가 급등했던 시점을 살펴보면 당시 주가도 가파른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령 2023년 중반에 ADX가 급등했을 때는 단기간 큰 상승세가 나타났지만 이내 매물 출회로 반납하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플러스 DI와 DI의 교차 지점은 시장 방향에 중요한 단서를 줍니다. 플러스 DI가 DI 위에 있을 때는 상승 추세가 우세하고 반대일 경우 하락 추세가 강합니다. 다만 ADX가 높아야 그 추세가 유의미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ADX가 상승 추세 형성 초기인지 아니면 횡보 상태에서 큰 변화가 없는지 신중히 관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룬업, 녹색, 200에 근접한 시점은 강한 상승 신호이며 아룬다운, 빨간색, 200에 근접하면 하락 신호로 간주됩니다. 최근 차트에서 아룬업이 아룬다운을 크게 웃돌던 시점에는 일시적인 주가 상승이 있었지만 상승 추세가 길게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매수 신호, 검은색 위쪽 삼각형가 발생했을 때 아룬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티로우 프라이스 그룹의 시장 가격이 횡보로 전환하면서 아룬업도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추세가 강력하게 지속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매도 신호, 검은색 아래쪽 삼각형가 떴을 땐 아룬다운이 높았는데 그 후로 잠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지지선 부근에서 반등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아룬 지표가 동시에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우 시장 관심이 줄어들고 추세가 약화되는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룬업이 80 이상에 머물렀던 시점에는 상승 탄력이 강했으므로 향후 지표가 재차 높은 레벨로 치솟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CCI가 플러스 100을 넘을 때는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 플러스 120 근방에서 주가가 단기 과열 양상을 보이자 곧바로 매물이 출회되며 주가가 하락 전환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100 아래로 내려간 시점에는 극단적 매도 압력이 형성되지만 동시에 기술적 반등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CCI가 플러스 100 부근에서 꺾이거나 100 근방에서 반등하는 경우 종종 주가가 추세 반전 신호를 보냈습니다. 예컨대 CCI가 120에서 빠르게 0을 회복했을 때 단기 급등이 발생했는데 이는 매수세가 급격히 유입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중립 구간, 공부근에서는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으나 CCI가 급등락하며 플러스 100 또는 100을 오랫동안 유지하면 추세가 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장 심리가 극단적으로 치우친 상태에서 CCI가 본격적인 조정 신호를 줄 수 있으므로 해당 지표 변동을 유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총평 지금까지 살펴본 11가지 차트와 지표를 종합하면 현재 이 종목은 뚜렷한 방향성보다는 변동성 축소 구간에서 큰 추세 전환을 준비 중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과 볼린저 밴드, 그리고 RSI, 스토캐스틱 등 단기 지표들은 하락세가 강하게 지속되지도 뚜렷한 상승세가 가시화되지도 않은 중립 또는 약한 추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 MACD와 ADX, 아룬 지표는 시장 분위기에 따라 급격한 추세 변동이 일어날 여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지표, OBV와 VWAP, 그리고 피보나치 되돌림 수준을 볼 때 단기적으로는 낮은 거래량에서 주가가 횡보할 가능성이 있으나 특정 지지선이나 저항선을 돌파할 경우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어 급등이나 급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보나치 50에서 61.8% 구간 안에서의 공방을 주시해야 하며 이를 이탈하면 추세가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티로우 프라이스 그룹의 과거 패턴을 보면 2023년 초와 2024년 초에 거래량이 수반된 상승이 나타났다가 이내 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이 반복된다면 단기 급등 이후 재차 하락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져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한다면 중장기적인 우상향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 신호가 발생하기 직전으로 보이지만 거래량이 확실하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상승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중기적 관점에서는 글로벌 금융시장 환경을 고려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매 분기 발표되는 실적과 배당 정책 변화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상의 지표들이 제시하는 시그널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신중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